앱 만드는 과정은 먼저 제작 상품을 결정을 해야 돼. 네. 요즘에는 네. 그 제작 상품 결정할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판매용이냐,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딩용이냐인 것 같아요. 기대가 좀 다른가요? 그러니까 판매용은 철저하게 장사하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고, 물론 판매용이니까 장사를 하니까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보여주는 모습도 좋아야 되고, 두 번째로 이야기한 브랜딩용이냐, 근데 여기서 말하는 브랜딩용이냐는 약간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이 브랜딩용 굿즈, 패션 또는 잡화 네. 이를 생산할 때를 네. 이야기할 것 같아요.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내 팔로워들이 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 것이냐, 이거를 좀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잘 안 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지, 대부분이. 그러니까 솔직히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판매용 상품은 뭐 브랜딩용 굿즈랑 제작할 때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나요? 뭐 크게 뭐가 다르다라고 좀 또렷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, 네. 판매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절감, 스타일, 유행, 뭐 트렌디함 이런 것들을 다 쫓아가거나 빠르게 가 있거나가 돼야 되겠지. 근데 브랜딩용 굿즈, 패션 또는 잡화 상품들을 생산한다고 하면 조금은 거기서 벗어나도 내 팔로워들이 좋아해 줄 만한 것들은 웬만하면 또 이제 구매 전환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. 판매용은 트렌드를 담은 상품을 좀 제작하는 게 더 유리하지. 네. 그러고 네.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, 이 어떻게라고 하면 내가 뭐 어떤 패션 상품, 그냥 맨투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. 맨투맨을 생산을 한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, 크게. 첫 번째는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한다, 두 번째는 프로모션사에게 위탁을 준다 라는 개념인 것 같아. 두 가지 타입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가 직접 더 임발부해서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게 맞지. 두 번째로는 프로모션사에게 위탁을 주는 건데, 나는 이 방법을 매우 추천해. 그 이유는 그들이 옷을 더 잘 그리고 더 많이 만들어 봤거든. 그 누적 데이터에 위한, 누적 경험에 위한 건 정말 무시할 수 없어.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해야 한다. 세 번째로는 이제 원부자재를 결정을 해야 돼. 원부자재를 결정을 할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무드나 스타일이 있었는데 또 사용하고 싶은 원부자재도 있었어.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원부자재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. 그런 것들은 뭐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부자재를 다시 선택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식화 작업을 좀 해야 되고,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샘플의 지옥이 시작되지. 샘플링을 하고,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샘플링을 하고, 일곱 번째 또 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 인 거지. 우리들은 샘플링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 봉제 방법, 봉제 퀄리티. 가장 중요한 거는 옷을 제작할 때는 그냥 핏이야. 옷뿐만 아니라 패션 잡화류, 모자나 신발, 가방 이런 걸 제작할 때는 무조건 쉐입 그리고 핏을 아주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. 그게 2차 샘플링, 3차 샘플링, 4차 샘플링을 보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핏이 나와야 한다. 근데 이 핏을 볼 때는 인간의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피팅을 시켜보는 게 필요하다. 그러면서 사이즈를 계속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. 우리가 뭐 거대한 패션 그룹, 패션 기업 또는 패션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만들다 보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 스펙이 정해지거든. 근데 그 스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핏감을 아주 잘 살려야 되겠지. 또 원단에 따라서 핏이 달라지니까. 그리고 이제 피팅에 의한 샘플링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데, 생산이 돼서 물건이 막 나오잖아. 공장에서 대봉에 쌓여서 막 나와. 근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중요한 게 생겨. 이거를 나는 상품화를 되게 잘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. 그 상품화가 뭐냐라고 하면 검량과 수량 체크, 그리고 검수, 이 물건이 깨끗한지, 봉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는지, 뭐 자수나 나염이 들어가면 그런 퀄리티는 내가 샘플을 본 것과 동일하게 나왔는지, 작업이 되었는지,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. 그래서 폴리 작업을 해서 고객분들이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 또 물류 작업까지 잘 해놔야 되겠지. 그런데 여기서 상품화라는 단어에는 검량 검수뿐만 아니라 상품을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가, 나도 상품화인 것 같아.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세일즈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. 준비가 될 때까지 세일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,
근데 많은 분들이 급하니까 빨리 세일즈를 시작하는 모습이 좀 있긴 하지. 궁금한 게 있어요. 판매가를 미리 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옷을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은 옷을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판매가를 정하는지? 일단은 네.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해도 무방하지. 네. 내가 만약에 옷 장사를 하고자 한다. 그럼 당연히 커스터머의 코스트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. 예를 들어서 내가 맨투맨을 만들겠다. 네. 근데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온라인 쇼핑몰들이 맨투맨의 이 적정 단가들이 있잖아. 근데 내가 뭐 엄청난 아티스트가 아니니까 맨투맨이 그 적정한 코스트 레인지 안에서 벗어나면 고객들이 사겠어? 안 사지. 그래서 맨투맨을 만들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퀄리티를 만들 거다. 가격은 이 선이다. 그러면 제작가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. 그럼 단가를 낮출 때는 어떤 어. 단계에서 제일 많이 낮출 수 있어요? 상품 판매 단가에는 제작 단가 플러스 상품화 비용. 상품화 비용은 예를 들어서 상품 촬영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상품 상세 페이지 작업하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검량 검수하는 비용 다 들어가겠지. 근데 마진도 들어갈 거고 그렇게 들어갈 건데 일단 초기 브랜드라면 마진을 조금씩 포기하는 게 좀 분명히 필요하다. 라고 보여. 내 브랜드를 어쩔 수 없어. 내 브랜드를 알리기 전까지 어느 정도 내가 엄청난 마진을 보겠다라는 거는 좀 피해야 한다. 왜냐면 고객들은 다 알아. 이 물건이 퀄리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본단 말이야. 근데 그 퀄리티 없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들한테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지. 한 번은 사줄 수 있어. 근데 재구매가 안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물건은 굉장히 잘 만들고 그리고 내 마진을 최소 마진만 책정을 해서 판매가를 조금 낮춰야지. 어쩔 수 없지. 저는 뭔가 좀 원단에서 좀 뭔가 단가를 줄이나? 아니면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단추를 싼 걸 쓰나? 막 이런 고민 있잖아요. 그런 거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해. 원단도 기획 원단 쓰고 물론 그게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즌기 아닌 원단들을 갖다 쓰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낮은 수준의 원단을 쓰거나 그런 원단들은 사실 세탁하면 다 줄어들 수도 있지. 그러니까 그런 가공이 안 되는 원단들을 쓸 수도 있어. 근데 고객들이 다 알아. 한 번 사고 두 번 안 산다 이거지. 단추를 싼 걸 쓸 수 있어. 지퍼를 싼 걸 쓸 수도 있어. 그런데 고객들이 결국 알아본다. 바지를 예로 들어볼게. 10만 원짜리 청바지를 샀어. 지퍼가 오늘은 올라가는데 내일은 되게 뻑뻑해.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. 안 사.